네, 라디오 북클럽 탐나는 문화 어느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오승지 작가님 얼른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래를 향하는 야심찬 날개짓 문학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뵌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중간 휴일이 있어서 더 네, 빨리 지나간 더 빨리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 첫 시간에 우리 앵무새 죽이기 네, 책을 앵무새 함께 죽이시죠. 읽어봤고요. 혹시 연휴 기간에 읽으신 분이 계셨나 모르겠어요. 계셨으면 한번 알려주시고요. 저도 연휴 내내 읽으면서 우리 또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께서 해주셨던 그런 이야기, 좀 불평등이라든지 또 네. 사회 정의에 대한 거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요, 또 어떤 책인지 타임머신이라고 했거든요. 예, 네. 오늘은 타임머신인데요. 네. 타임머신으로 우리가 미래와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 아주 깊이 있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미래와 대화를 할 수 있다. 네. 네. 사실 저희 아이가 자기 미래를 보고 싶다. 타임머신을 타고 이 얘기를 안 그래도 하던데, 네, 그러네요. 다들 궁금해 하잖아요. 네, 미래에 맞아요. 대해서. 네. 우리가 뭔가 점을 보러 간다든지 네. 아니면 어떤 지식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까? 점쟁이도 아닌데. 네. 근데 그런 비결이 있는 게 아주 조그만 움직임이나 감정들, 현상들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는데 네. 이 타임머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 1800년대 말이죠. 1800년대 말을 1900년대 초반인데 그 당시의 현상들을 분석을 자세히 하고 그것을 가지고 미래에는 이렇게 되겠다고 재구성을 했는데, 근데 이게 모든 SF 작가들의 하나의 세계관이 되었어요. 네. 우리 햇살 주디님은 네. 미래에 대해서 네. 유토피아로 볼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어느 쪽에 약간 무게가 실리세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 유토피아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 기술이 발전하고 세계가 더 안전하고 행복해지길 바라는데, 근데 요즘에는 다들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사태도 보면서 네, 맞습니다.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 하실 때 좀 걱정되긴 해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바로 그게 그 미래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는 네. 어떤 보편적인 상식?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상식을 만들어내는데 이 웰스라는 작가가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네. 타임머신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환상적이고 기적이라든지 약간 낭만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웰스가 토마스 헉슬리라는 그 동물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인류가 어느 정도 진화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당시에 진화론 논쟁이 한창이었는데, 이 웰스가 과학자기도 하거든요. 네. 과학자, SF 작가, 백과전서가, 풍속 소설가이면서 1인 100역 이런 거 다 했죠. 예,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걸 타임머신 안에 반영이 났습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을 읽은 분과 읽지 않은 분의 반응이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타임머신을 안 읽은 분들은 미래 기대되는데 이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타임머신 읽은 분들은 미래는 무서운 거구나. 미래는 부지런히 해야 무서운 되겠구나. 거다. 긴장해야 되겠구나. 약간 경각심을 주는군요. 미래에 네. 대해서 좀 경정을 울릴 수 있는 책.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버드 조지 웰스의 타임머신, SF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SF 공상과학인데요. 네네. 네. 그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미래와 대화하는 법과 그리고 우리 공학 문제에 대해서 우리 네. 아이랑 얘기한 거 잠깐 들려드렸다고 얘기했는데, 네네네. 우리 아이랑 같이 밥을 먹다가 공학 얘기가 우연히 나왔어요. 둘째랑 이야기를 나누셨군요. 둘째가 10살이거든요. 10살인데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세요? 예, 공항이 생긴다고 하는데 제2공항? 네. 만들고 있어 했더니 민서가 하는 말이, 공항이 하나 더 생기면 편리한 거 아닌가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생각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공항을 만들려면 활주로도 만들어야 되고 아주 많은 자연을 어쨌든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말했더니 굉장히 깊은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민서도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쟁점을 네. 좀 좁혀가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으면 지금 계속 몇 년째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도의회에서 보니까 공공 갈등에 대한 조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국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막 밀어붙이고 또 한쪽에서는 정말 아주 강렬하게 반대하고 이런 방식이 제2공항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럼 한번 자세히 제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음,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면 좀 접점들이 생기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타임머신의 지혜를 좀 음, 빌려보려고 네. 예,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그 첫 번째 구절 읽으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생명에 없는 이런 소리를 제외하면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고요하다고? 세상의 그 정막을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이 내는 모든 소리, 양들의 울음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벌레들이 맹맹거리는 소리, 우리 생활의 배경을 이루는 생명의 소리, 이 모든 소리가 그쳐버린 겁니다. 책의 한 구절이에요. 네. 네. 이렇게 1천년씩, 한 번에 1천년씩 3천만 년 후로 도착해서 본 풍경이에요. 아, 시간 여행자. 이 소설에 나온 주인공인가요? 시간 네, 여행자가 맞습니다. 한 번에, 우와, 1000년 정도 속도로 여행을 해요? 네, 1천년 정도 와. 속도로 여행을 하는데, 네. 이게 3천만 년 후로도 가고, 지구. 그리고 이 소설의 무대는 80만 2701년. 상상이 안 되네요. 상상이 안 되죠. 80만? 네, 80만이죠. 네, 거기에 이제 사는 족속들과, 거기 종족들과 만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네. 한 인물과는 또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네, 주인공가? 그런 네. 이야기인데, 이게 150쪽 분량의 아주 짧은 책인데, 그래요. 근데 굉장히 담는 얘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아무런 생명의 흔적이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그거는 지금 생각했을 땐 좀 막연한 얘기인데 이 시간의 끝까지 갔을 땐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가 음, 그러면 어떤 생명이 존재했던 인간의 흔적이 남아있는 생명이 존재했던 네. 80만 2701년으로 가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예, 네. 그것이 이 소설의 주된 이야기인데 엘로이와 아, 몰록 쪽으로 다닙니다. 네네. 엘로이와 물로. 예, 엘로이와 네네. 네. 몰록으로 인류가 나뉘게 되는데 왜 엘로이와 몰록으로 나눴는지는 두 번째 구절을 읽으면 네. 어떤 느낌이 올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소개해 주세요. 네, 이윽고 달이 이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이 지날 때마다 어두운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지상의 세계의 난쟁이들이 어둠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적어도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조승달 아래에서 몰록들이 저지른 비열한 짓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지상인들은 한때는 혜택받은 귀족 계급이었고 몰록들은 지상인을 위해 기계적으로 일하는 하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라진 지 오래인 옛일이었습니다. 음, 이 지구에는 엘로이와 몰록이라는 이렇게 종족이 사는 거군요. 네, 네. 엘로야 몰록이라는 종족이 사는데 네.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런 생각했거든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불로소득자들이 있잖아요. 뭐 음,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회장이라든지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사실은 어떤 약자로 갈수록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우리가 네. 착취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러면서 많이 고통에 시달리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음, 그러면 계속 일을 부리고 이제 갑질하는 사람들은 엘로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 계속 노동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몰록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엘로이는 자신이 계속 그 아이를 낳고 다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그 정말 지성이 사망해 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했던 흔적들만 남아 있어서 결국은 그 양계장이나 양돈장의 가축처럼 돼 버리고 음. 그리고 몰록은 그렇게 가축을 예쁘게 키워서 밤이 되면 한 마리씩 잡아먹는 아, 예, 좀 끔찍하잖아요. 네. 예, 어, 그렇죠. 그런 사회. 네, 이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두 도시 이야기라고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네. 조금씩 읽고 있어요. 좀 네. 길어서 나중에 소개하려고 읽고 있는데 거기 네. 귀족이 초콜릿 얘기가 나오거든요. 음, 초콜릿을 먹는 귀족은 그 초콜릿 통을 들고 다니는 귀족이 네. 있고 그리고 그 초콜릿 통을 열어가지고 그거를 섞는 하인이 또 있고 네. 그리고 그걸 또 따르는 하인이 있고 네. 그걸 먹여주는 하인이 있는 다 거예요. 따로 있어요, 하인이. 예, 네. 그 귀족이 초콜릿을 먹으려면 하인이 4명이 붙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래서 그냥 본인이 먹는 게 제일 편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래서 작가가 만약에 하인이 3명이었으면 이 귀족은 초콜릿을 절대로 먹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하인이 2명이 있었다면 이 귀족은 차라리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음, 그런 귀족들이 나중에 80만 년이 지나면 네. 엘로이족으로 네. 돼버리는 거죠. 그 어, 당시도 혁명이 일어나서 다
그분들은 어쨌든 굉장히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귀족들은 이제 쇠퇴하게 되고 그 네. 밑에 있던 하인들이 뭔가 자꾸 자급자족을 하면서 삶을 영유해 가게 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네네. 자,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줬군요. 이 소설에서. 네. 네네네. 그래서 타임머신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야기는 성찰적 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면 전혀 뜻밖의 미래가 찾아온다는 거죠. 네. 우리도 메르스 사태 때 한번 그런 경험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메르스를 겪고 나서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그렇죠. 깨달으면서 준비를 했죠.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지 치명타를 받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멸망하거나 굉장히 치명타를 받는다는 어떤 세계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좀 우리 미래를 좀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성의 종말에 관한 어떤 이야기인데, 아마 타임머신 안 읽었던 분들은 이런 이야기였어? 라는 네. 어떤 놀라움도 있을 텐데요. 이런 질문을 책은 던져요. 인간의 지성은 어떻게 자살에 이르는가? 인간의 지성은 어떻게 자살에 이르는가? 네, 지성이 자살을 하는 거죠. 네. 지성이 죽었기 때문에 엘로이가 계속 몰록들을 지배하다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마저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습관대로 사는 것이고, 네. 그리고 몰록은 왜 이렇게 지혜로워졌느냐? 몰록은 그 기계를, 그 공장 노동자들이 기계를 계속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가도 기계와 함께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성은 남아있어서 그런 어떤 장치를 꾸미고 사육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몰록들이 할 수 있었다고 타임머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세 번째 이제 구절을 조금 읽어주시면은 네.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구절을 읽을 때 저도 살짝 오해했던 게 최근에 준비하면서 네. 좀 알게 됐던 사실인데, 약간 기자회견 비슷한 걸 해요. 이 아. 시간 여행자가. 시간 여행자가. 네, 기자회견 비슷한 걸 하는데 저는 그럼 이 타임머신을 팔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도 내 이야기를 믿지 않으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냥 거짓말로 또는 예언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작업실에서 꿈을 꾼 모양이라고. 내가 우리 인류의 운명을 심사숙고한 나머지 이런 허구를 지어냈다고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내 주장은 이야기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기교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소설가가 아닌 게 유감이군요. 내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겁니까? 글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신도 거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설에서 시간 여행자가 여행하고 온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 다 믿지 않는 거군요. 네, 믿지 않죠. 네, 믿지 그 않는데, 상황이군요. 네. 근데 시간 여행자는 처음에는 제가 오해한 것은 이것을 팔려고 그랬나? 기자들을 불러서 네네. 뭔가 자기가 홍보를 하려고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건 경고를 하려고. 경고다. 네. 네. 근데 기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만약에 뭐 UFO라든지 외계 생물체가 발견됐다든지 누군가 발표를 하면 기자들은 그거를 판단하고 이건 뭐 소설이야. 있을 수가 없어. 이러면 기사에 올라가지 않게 마련이죠. 네. 예, 그런 식으로 그 당대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여서, 예, 그래서 기사에 올라가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 작가들이 이 웰스 타임머신에 대해서 남긴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후에 작가들이 예. 네, 어떤 평가가 있었어요? 조지 오웰 같은 경우는 1900년부터 10년 동안 영어로 글을 쓴 작가 중에 웰스만큼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작가는 없다. 예. 그래서 우리의 세계와 사상은 웰스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과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 예. 이렇게 또 이야기를 예. 했군요. 그리고 보르헤스라는 어떤 유명한 작가는 내가 어린 시절 읽은 최초의 책이고 내가 읽는 마지막 책이 될지도 모르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논어로 제가 한 줄 평을 좀 남기는 코너를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네네. 네, 논어 구절을 좀 찾아봤어요. 이 관련해서? 네, 그래서 미래는 함부로 만질 수 없다.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렵기만 하다. 네, 이거는 원래는 미래는 아니고 배움이었어요. 네. 배움이었는데 제가 미래로 살짝 바꿔서 네, 원래는 해봤고요. 네, 배움이라고 돼 있군요. 네, 네. 배우는 태도, 배우는 사람이 가지는 태도. 네. 결국 배움도 미래의 어떤 자기 삶을 살기 위한 거니까 그렇네요. 약간 통한다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데, 네,
그 춘추자전에도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동서양이 어느 정도 통하는 바가 있는데 네. 당시에 오나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남쪽의 오나라가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공자의 노나라는 좀 이웃나라여가지고 그 사이에 담나라가 있었는데 담나라를 정벌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노나라의 실권자가 춘추시대 시스템이 다 망가졌다. 우리는 진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더니 후세의 지식인이 이렇게 경계하여 두려울 줄 안다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노나라는 망하지 않았고 오나라는 망했죠. 네. 오나라는 월나라를 정벌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월나라가 여러 가지 뇌물을 바치니까 좋아하면서 제나라 이제 중국의 중심을 친 거죠. 그래서 내부로부터 붕괴돼서 결국 안일하게 생각했던 오나라는 망하고 노나라는 두려워했던 노나라는 살아남게 되었는데 사실 그게 어떤 미래에 대한 그 웰스의 그 세계관과 딱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이 책 타임머신을 통해서 이 미래를 얘기 들으니까 조금 뭔가 비관적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오승주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네, 약간 경계하면서 네. 네, 미래를 좀 준비하자라는 우리 삶의 태도를 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준비를 잘하면 네. 준비를 잘하면 될 수 있고요. 어린이들도 무엇이든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준비를 하는가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두 번째 책으로 타임머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다음 주에는 이 책을 골라오셨네요. 짧게 네. 소개해 주신다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눠볼 책은 빌리 엘리어트라는 책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제2공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뭐 제2공항뿐이겠습니까? 풍력발전소라든지 이런 어떤 국책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네. 국가와 어떤 개인 아니면 음. 국가와 뭐 조그마한 집단이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 문제가 이 84년도 영국의 어떤 노동당 대처의 노동 탄압 얘기들도 나오고 네. 어떤 어린이의 발레 얘기도 나오는데 그 얘기랑 버물려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보셨던 영화이기도 할 거예요. 빌리 엘리어트. 네, 영화가 원작이니까 네.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다음 주에 빌리 엘리어트 이 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육심꾼 오늘 오승주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